안녕하세요. 오늘은 1호선 병점역에서 인사드립니다. 혹시 제가 예전에 배봉산 둘레길을 걸으며 누군가의 묘가 있었다고 얘기한 것을 기억하시나요? 그분의 묘가 이곳으로 옮겨졌는데요. 한반도의 명당이기도 하고 신들의 정원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오늘 가는 트레킹 코스는 길이는 약 5km 정도, 시간은 2시간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길이 전체적으로 경사가 심하거나 계단이 있지 않아서 요즘 같은 날씨에 편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병점역 3번 출구로 나가보겠습니다. 출구 나가는 뒤편에 엘리베이터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출구로 나가서 오른편으로 가면 바로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이곳 버스 정류장에서 화성 윤건릉으로 가는 버스를 탑승해 주시면 됩니다. 화성 윤건릉으로 가는 버스편이 많아서 영상 설명에 버스편을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5-1번 버스를 타고 이동하였습니다. 예전 마을버스의 느낌이 나서 향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윤건릉 사거리 앞 정류장에서 하차하였습니다. 이곳에서 하차하여도 5분이면 윤건릉까지 갈 수 있습니다. 버스에서 하차한 후 오른쪽 방향으로 계속 걸어가 보겠습니다. 할리스 커피 방향으로 길을 건너서 앞으로 쭉 걸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가는 윤건릉은 외부 음식이 반입이 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앞에 윤건릉 입구가 보입니다. 길을 건너서 입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건릉은 입장료 1,000원이 있습니다. 매월 마지막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로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키오스크에서 표를 발권한 후 입장하겠습니다. 표에 있는 QR코드를 찍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입장을 하면 육릉과 건릉에 대한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바로 사도세자의 묘와 정조의 묘라는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오늘의 나레이션은 능과 관련된 이야기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아서 그것들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입장을 하시고 오른편으로 오면 있는 건물이
바로 제실이라는 건물입니다. 이곳 제실은 왕의 3년상이 끝난 후 릉을 관리하는 관리들이 머무는 공간으로 사용한 곳입니다. 이 나무는 개비자 나무이고 국내에서 발견된 개비자 나무 가운데 가장 커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재는 제실을 윤건릉의 아름다운 사진들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실을 나와 오른편으로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융릉을 구경하고 뒤편 산책로로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융릉을 보고 산책로를 돌아 건릉을 보고 원점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트레킹을 진행하겠습니다. 윤건릉은 입구에서부터 웅장한 소나무 숲길이 나오는데요. 걷는 내내 그 웅장함에 압도되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산책로를 따라 15분에서 20분 정도를 걸으면 건릉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조선 사도세자로 잘 알려진 장조의 릉인 융릉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다리엔 원대 황교라고 적혀 있습니다. 조선의 왕릉은 풍수에 기반하여 조성하는데 배산 임수의 조건을 만들기 위해 인공 개천을 조성합니다. 그렇게 만든 개천을 금천이라 부르고 그 위를 건너는 다리를 금천교라고 부릅니다. 방금 건너온 원대 황교라는 다리 또한 금천교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옆에 보이는 문은 홍살문입니다. 붉은색은 악기를 물리치는 색이고 태극 문양 위의 삼지창은 나쁜 기운을 막는다고 합니다. 홍살문에서 정자각까지 박석을 깔아 돌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높게 설치된 길은 제향시 향과 충문이 다니는 길인 향로이고 우측에 낮게 설치된 길이 제향을 드리기 위해 왕이 다니는 길인 어로입니다. 어로를 따라 정자각으로 걸어가 보겠습니다. 정자각은 건물의 형태가 한문 장정 정자와 닮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건물 앞쪽으로 길쭉하게 지붕이 놓여있는 모습이 다른 건물들과는 확실히 다르네요. 정자각 안쪽에는 제향시 사용되는 음식이나 식기류 등 제향 문화에 대해 알 수 있는 설명이 있습니다.
정자각에서 내려와 신도비와 표석이 있는 비각으로 걸어가 보겠습니다. 비각은 릉 주인의 생애와 공적을 새긴 신도비와 주인을 알리는 표석을 보호하기 위해 지어진 건물입니다. 육릉의 경우 표석을 2번 세웠는데요. 배봉산에 있던 영우원을 현 위치로 조성할 때 한 번 세우고, 대한제국 시기 고종이 사도세자를 황제로 추전한 후 또 한 번 세웠습니다. 비각에서 바라보는 육릉의 모습은 그야말로 비경 중의 비경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조선의 궁궐과 왕릉은 명당 중에서도 명당에 위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정말 좋은 기운이 느껴지는 듯합니다. 육릉을 나와 우측으로 가면 곤신지라는 연못이 나옵니다. 조선 왕릉 중 드물게 원형으로 조성하였다고 합니다. 곤신지는 육릉에서 처음 보이는 물로서 용의 여의주 형상으로 풍수지리적 사유로 만들었습니다. 곤신지를 뒤로 하고 계속 걸어가 보겠습니다. 곤신지에서 나와 좌측으로 향하면 화장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1시간 30분 정도를 걷는 동안 화장실이 없으니 이곳에서 용물을 보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화장실 맞은편에 있는 산책로를 따라 걸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된 맹꽁이가 서식하는 자리라고 합니다. 맹꽁이 서식지를 뒤로하고 계속 걸어가 보겠습니다. 길을 따라 걸어오면 정조대왕의 초장지가 나옵니다. 초장지는 정조가 사망한 후 처음 묻힌 곳입니다. 정조 생전에 자기는 사후의 아버지 옆에 있으려 이곳을 장지로 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효의 왕후가 사망했을 때에 풍수사가 초장지의 터가 좋지 않으니 옮겨야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정조의 묘는 현재 건능의 자리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묘를 이장하는 과정에서 신기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장을 위해 파묘를 하자 부장품으로 묻힌 토기에 물이 담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초장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계속 걸어가 보겠습니다.
이정표가 나오면 계속 산책로 방향으로 직진해 주시면 됩니다. 왕릉의 앞편으로는 거대한 소나무들이 정원을 만들고 뒤편의 산은 그보다는 조금 낮은 나무들이 경쾌함을 줍니다. 사실 왕릉을 이렇게 걸어보는 것이 처음인데 잘 가꾸어져서 그런지 걷기가 정말 좋습니다. 산책로를 따라 걸어 내려오면 정조대왕의 릉인 건릉을 만날 수 있습니다. 조선 왕릉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에 걸맞게 아름다운 풍경이 눈을 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조선의 왕릉은 신라왕의 무덤과는 다르게 중종의 능인 선정릉을 제외하곤 도굴이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조정이 엄격하게 관리하고 일제강점기와 정부 수립 이후에도 중요하게 관리를 해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역사학자들은 이러한 능을 발굴해서 조사하고 싶어 하지만 전주이시 종약원에서 예법상 동의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궤가 잘 보존되어 있어서 굳이 발굴하지 않아도 많은 역사학적 정보들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정조대왕의 능인 건릉은 이전 6릉과 다르게 표석이 하나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보았던 초장지에서 이곳으로 옮겨진 이유 중 사도세자의 능보다 더 아래 위치에 있어서 옮겼다는 설도 존재합니다. 당시 본인들이 죽였던 사도세자보다 아래에 자신들이 모신 왕이 위치하고 있는 게 싫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정말 이곳 비각에서 바라보는 능의 모습은 위압감이 절로 느껴집니다. 능의 뒤편으로 좌청룡 우백호가 뚜렷한 것이 과연 신들의 정원이라 불릴만 하네요. 건릉을 나와 산책로를 따라 걸으면 다시 입구 쪽으로 올 수 있습니다. 입구엔 역사 문화관도 있는데요. 전체를 둘러보고 나서 문화관을 보게 되면 능을 보면서 품었던 생각들이 자연히 정리됩니다. 육릉과 건릉에 대한 역사와 또 장조, 정조에 대한 이야기, 제약 문화 등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대봉산 둘레길을 걸을 때 말씀드렸던 영우원에 대한 이야기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청각 자료도 잘 되어 있으니 꼭 한번 들러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윤건릉을 나와 아까 지났던 횡단보도를 다시 건너줍니다. 길을 건너 왼편을 보면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버스를 타고 병점역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탑승하는 버스 정보는 영상 설명으로 남겨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곳, 좋은 풍경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